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법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리가 국정 이끌어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내각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계속 주장해 왔죠. 네, 그 그림을 많이 그려왔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년부터 김종인 총선 이후가 개헌 적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신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고도의 정치적 능력을 갖춘 총리가 국정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국가 원수가 이게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 네, 그래서 외교 안보만 담당을 하는 거예요.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만 담당을 하고, 그리고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이죠. 이 권한을 따져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 15% 정도, 네, 15% 정도, 네, 외교하고 이제 이 안보적인 측면만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리가 사실상 85%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모든 국정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천황이 있어요. 천황이 있고, 영국도 여왕이 있죠. 지금 왕이죠. 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총리가 모든 걸 다 맡는데, 우리나라는 왕이나 천황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세우되 그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에 사실상 용이 두 마리가 되는 거죠. 네, 용이 두 마리가 돼서 이 두 마리가 계속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이다. 근데 총리는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인 그러한 상황으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고,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총리를 뽑는데,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총리를 뽑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그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문제는 패거리 정치, 그리고 그 지역 정치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김정인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정인 위원장이 국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얘기는 안 하고, 또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또한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거다, 이런 생각들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스위스는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잖아요. 이것처럼 국민투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 여당, 양당 독재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되 정당보조금 폐지하자.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폐지하고 선거 비용은 사실상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이는 것, 또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는 것. 요즘에 SNS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옛날 과거 체육관 선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국민들 세금을 선거 보전금,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으로 갖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특할비나 업무 추진비도 폐지해야 된다. 업무 추진비는 이제 우리가 예비비 형태로 해가지고 선결제 후 사용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